자, 주어진 회로에서 인가되는 전압 VDD하고 저항값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스를 사용한 모스의 특성이 VTN하고 스레솔드 볼테이지하고 KN 값하고 람다 값이 주어졌을 때 출력 전압 V0가 AC적인 입장에서는 얼마가 되고 DC적인 입장에서는 얼마가 되는지를 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DC 해석하고 AC 해석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DC 해석을 합니다. DC 해석을 할 때는 AC 전원을 제거를 해요. 그 다음에 캐패시터를 오픈 서킷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AC 전원을 제거하고 CC1이 오픈 서킷이니까 뭐 AC 전원 제거하고 관계없죠. CC1이 제거가 될 거예요. 오픈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회로가 이렇게 바뀌게 돼요. RD, R1, R2. 여기가 VDD. 그랬을 때 일로 흐르는 DC 전류가 IDQ.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GSQ.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DSQ. VDSQ가 출력 전압 V0의 DC 성분이 되는 겁니다. 주어진 회로를 돌다 보면.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DC 해석으로 문제를 풀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AC까지 보겠어요. AC 해석을 하게 됩니다. AC 해석을 할 때는 DC 전원을 제거해요. DC 해석할 때는 AC 전원 제거하고 AC 해석할 때는 DC 전원을 제거하게 되고요. DC 해석할 때는 캐패시터가 오픈 서킷인데 AC 해석할 때는 캐패시터를 갖다가 우리는 숏 서킷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DC 전원을 제거하는 거니까 VDD 대신에 제로를 들어갑니다. 그 말은 얘가 그라운드로 간다는 거죠. 한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그라운드로 가는지 VDD라고 이렇게 표기된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렇게 DC VDD를 인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라운드에 비해서. 그렇죠? 이것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표기한 거예요. 원래는 이 단자와 그라운드 단자에 VDD라는 DC 전압원을 인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AC 해석을 할 때 VDD를 제로로 보내는 거니까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제로예요. 이 두 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제로니까 두 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제로면은 숏서킷을 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이 점을 그라운드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VDD를 제로 제거한다는 것은 바로 이 전압을 그라운드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R1, R2, RD라는 저항이 있고 CC는 캐패시터는 숏서킷, 그 다음에 RSI를 통해서 VI를 통해서 그라운드로 가는 이것이 바로 AC 등가 회로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모스하고 이 모스는 달라요. 그렇죠? 이 모스는 DC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이 모스는 AC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AC 등가 모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만 차이가 있어요. DC에서는 우리가 쓰고 있는 세츄레이션 모드일 때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하고 게이트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의 관계식을 쓰지만 AC 해석을 할 때는 모스 대신에 AC 등가 모델이 들어간다. 그것만 차이고 나머지는 없는데 이 AC 등가 모델 자체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하면은 GM하고 R0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DC 해석의 결과로부터 얻어집니다. 그렇죠? DC 해석을 해야만이 GM 값을 알 수가 있고 R0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DC 해석을 안 하고 AC 해석을 하겠다.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DC 해석을 해야 AC 파라미터를 구하고 그래야만이 AC 등가 모델을 그릴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회로 이론적으로 문제하면 뿔마돼. 그래서 첫 번째 DC 해석을 하는데 가정을 하죠. 어디로? 세츄레이션 모드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정폭기로 쓰려고 그러면은 모스가 세츄레이션 모드에서 동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드라고 가정을 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증명을 했는데 가정이 위반되더라. 그럼 더 풀 필요가 없습니다. 왜? 풀어봐야 의미 없어요. 왜? 세츄레이션 모드가 아니니까.
이것이 AC 해석으로 넘어가서 정폭기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은 모스는 무조건 세츄레이션 모드에서 동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3단을 공부할 때는 오밍 모드일 때도 값을 한 구해봤어요. 그거는 DC 해석, 디지털적으로 생각할 때 이걸 쓰기 위해서 한 거고, 아날로그로서는 정폭기로 쓴다면 무조건 세츄레이션 모드에서 동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과정이 위반되면은 더 이상 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 그래서 먼저 세츄레이션 모드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봐요. 그러면은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보면 전체 걸리는 전압이 VDD고 얘는 게이트로 흘러가는 전류가 제로니까 오픈 서키트. 그러면 두 개의 저항에 디바이드 돼서 나타나는 거니까 VGSQ는 R1 플러스 R2분의 R2 곱하기 VDD입니다. 그래서 저항값을 넣고 VDD를 넣으면은 2.91V가 나와요. 되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R1하고 R2하고 더하면 100이 되거든. 100ohm에 여기가 29.1ohm이니까 1kΩ이니까 10V를 갖다가 2.91V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모드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는 KN에 VGSQ 마이너스 VTN의 자승의 1 플러스 람다 VDSQ,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확한 답이에요. 답인데 이 항이 있으면 계산하기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 항을 갖다가 무시를 하는데, 람다 값은 이때까지 계속 온기 제로라고 줬는데 이제는 제로가 아니고 0.01로 주어졌습니다. 비록 람다 값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1이라는 항이 있기 때문에 람다 VDSQ는 1보다 훨씬 더 적어요. 그래서 보통 무시를 합니다. 비록 람다 값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DC 해석할 때는 1이라는 항이 있기 때문에 무시를 많이 해요. 그래서 무시를 하면은 바로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0.5 mA per 볼트의 자승에 2.91V 마이너스 1.5V의 자승하면은 IDQ가 1mA, 이렇게 계산이 편하게. 그러면은 가정이 성립하는지 VDSQ를 한번 구해봐요. VDSQ는 출력 전압, 토탈 걸리는 전압이 VDD고 RD에 걸리는 전압을 빼면 VDSQ가 되는 거니까 VDSQ는 VDD 마이너스 RD IDQ 10V 마이너스 RD가 몇 킬로냐 하면은 RD가 5킬로로 줬나? 그래서 5V가 돼서 전체적으로 5V. 따라서 VGD는 VGSQ 마이너스 VDSQ가 될 거니까 2.91V 마이너스 5V 하니까 마이너스 2.09V. 스레솔드 볼테이지보다 적다. 가정 성립. 그래서 모스는 세츄레이션 모드로 동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AC 해석하기 전에 출력 특성에다가 로드 라인을 한번 꺼보겠어요. VGS가 2.91V일 때의 출력 특성입니다. 그리고 로드 라인을 이렇게 껐어요. 이것이 로드 라인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동작점 Q에서 들다 보니까 전류가 1mA하고 VDSQ가 5V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가 10V. 지금 현재 이 점에서 동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C 해석이 끝났으니까 AC 해석을 넘어가야 돼. AC 해석을 넘어가기 전에 뭐를 구해야 돼? 모스의 AC 등가회로를 구해야 되는데 그 등가회로에 들어가는 GM과 R0인 AC 파라메타를 구해야만 합니다.
자, AC 파라메타 GM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라운드 VGS하고 라운드 ID의 B를 구하는데 어디서? 동작점 Q에서 구해서 보니까 2배의 루트 KN 곱하기 IDQ가 되더라. 그래서 구하니까 2의 루트 KN이 0.5mA 파볼트의 자성 곱하기 1mA 루트 2분의 2니까 루트 2 미리 뭐 이렇게 나옵니다. 즉 1.4 미리 뭐. 그 다음에 R0를 구하니까 R0는 람다 IDQ 뭐 정확한 공식을 쓰게 되면은 라운드 VDS 분의 라운드 ID의 동작점 Q에서 구하고 그거의 전체의 역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람다 IDQ의 역수 100kΩ 나와요. 자, 그러면은 AC 해석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소스가 그라운드, 게이트와 드레인, VGS라고 정의를 하면 GM VGS, R0, RD, V0. 그 다음에 R1, R2, RSI, VI. 따라서 V0는 마이너스 GM R0 RD 곱하기 VGS. VGS는 아까 똑같이 구하면 돼요. RSI 플러스 R1 R2분의 R1 R2 곱하기 VI. 따라서 V0는 이걸 여기다가 대입하고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GM R0 RD 곱하기 RSI 플러스 R1 R2 분의 R1 R2 VS는 수치를 다 대입해 하면은 마이너스 5.61 6이 VI. 따라서 AV는 마이너스 5.62. 그 다음에 이렇게 띄어서 들다 본 RI는 얼마가 돼요? 아까 구했죠? R은 R2의 병렬값이다. 대입해서 풀면 되고요. R0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끊어서 들다 본 출력장인데 전원을 제거하면은 VGS가 제로. 따라서 전류원이 제로니까 R0하고 스몰 RD. 또 수치 잡으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 전압이 증가하면은 이런 스타일로 VGS가 2.91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되면요. 출력 전압은 여기서 여기까지로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됩니다. 그보다 좀 더 커지면 오야 돼요. 동작점이 1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츄레이션 영역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점천적으로 저 올라가면은 이거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거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컷오프 영역으로 간다고. 지난 시간에 문제를 풀어줬을 거예요. 그렇죠? 모스가 항상 세츄레이션 모드로 동작하기 위한 VI의 조건을 구하라 할 때는 처음에 VI가 증가하면 점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범위 폼이 5V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요 폭이 같아져요. 그래서 요 점을 넘어서게 되면 오밍 영역으로 가는 거고 10V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컷오프 영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 전압은 여기서 요 사이에서만 움직여야 되는데 동작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최대로 키울 수 있는 영역은 바로 요 영역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요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 요 크기를 구하려고 그러면 요점의 좌표를 구해야 돼요. 요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합니까? 점선하고 로드라인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이 점선의 방식을 구해야 되는데 점선의 방식을 어떻게 해야 돼? 바로 KN의 VDS의 자성 이거 하나 하고 로드라인이 어떤 거예요?
로드라인이 토탈 인가되는 전압은 RD에 걸리는 전압과 드레인 소스 사이에 걸리는 이것이 로드라인 방정식 아니에요. 저 방정식하고 요 방정식하고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구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길이가 출력 전압을 키울 수 있는 최대 진폭이 되는 겁니다. 근데 5V가 아니고 만약에 점이 여기 있다. 그럼 어디 먼저 만납니까? 10V를 먼저 만나죠. 그래서 동작점이 만약에 5V가 아니고 7.5V다. 그러면 출력을 키울 수 있는 범위는 바로 2.5V밖에 안 돼요. 2.5V보다 더 키우려고 그러면 컷오프 영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5V라는 것이 오밍 영역으로 가깝기 때문에 먼저 오밍 영역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